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앞에서 그 공용체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했었고요. 네, 공용체의 데이터 사이즈가 어떻게 잡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용체의 멤버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뭐 구조체하고 거의 똑같은데 멤버 접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체는 뭐 구조체만큼 이렇게 빈도수가 이렇게 사용 빈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죠. 고용체에 대한 멤버 접근입니다. 고용체에 대한 멤버 접근은 구조체와 같이 멤버 접근 연산자 점을 사용해서 도트라고 읽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용해서 멤버에게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번에 한 개의 멤버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가 주의사항이겠죠.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변수와 함께 멤버 접근 연산자를 이용해서 멤버에 접근하면 된다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접근하여 저장한 값의 멤버로 접근해야 올바른 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무슨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지금 예제를 보면 네, AAA라는 데이터형으로 만들어진 K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부 다 저장 공간을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게 K .avg라고 해서 avg라는 멤버의 마지막으로 접근했죠. 그렇죠? 2.0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값이 2.0이 들어있을 텐데 이 2.0에 대한 값을 KOR로 접근해 가면 올바른 값을 사용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vg라는 값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네, avg로 접근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우연치 않게 KOR과 ENG가 같은 데이터형입니다. 그래서 KOR로 접근해서 저장한 값을 ENG로 사용하면 뭐 올바른 값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형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가 이제 바뀌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체를 사용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라인에 샵 인클루드 있고요. 다음에 5번 라인에 유니온 데이터 이렇게 해서 7번 라인에 캐릭터 ch, 8번 라인에 int cnt, 9번 라인에 더블 리얼이라고 세 개의 멤버가 참가하는 데이터라는 고용체를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에 10번 라인에 여기서 이제 설명 안 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구조체나 공용체를 정의하는 부분에 type define 없이 네, 이렇게 닫는 중괄호 뒤쪽으로 어떤 키워드를 써 놓으면 이 키워드는 변수 생성과 함께 구조체 또는 공용체 정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내용에 그 주석 처리된 걸 보면 네, 데이터 원은 전역 변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의미는 지금 메인 함수 바깥쪽에서 공용체를 정의했고 공용체 정의와 함께 변수를 선언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메인 함수 전체에게 그다음 만약에 다른 함수가 또 있다면 그 함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전역 변수 생성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12번 라인에 메인 함수 있고요. 12번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서 14번 라인에 데이터라는 고용체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2라는 변수도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2에는 A라는 문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초기화는 제일 먼저 리스트업 되어 있는 멤버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 내용을 여기다 쓴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6번 라인에 유니온 데이터 3 이렇게 해서 데이터 3의 네, 변수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 2에 들어있는 값을 그대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공용체로 만들어진 공용체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써놨습니다. 18번 라인에 printf로 %d, %d 이렇게 해서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줬네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 다음 가로 안에 나오는 데이터 사이즈를 바이트 형태로 출력하는 그런 연산자이죠. 그래서
그래서 유니온 데이터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공용체 타입이 얼마만큼의 데이터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라는 거죠. 그래서 공용체는 가장 큰 데이터 사이즈를 멤버 중에 가장 큰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공용체 전체 데이터 사이즈로 결정한다 했으니까요. 네, 9번 라인에 더블이 데이터라는 공용체 데이터형 중에 가장 큰 데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8바이트가 첫 번째 D에는 찍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3라고 하는 변수를 집어넣었는데요. 변수도 역시 데이터라는 공용체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8바이트가 아마 찍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접근 연산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번 라인에 데이터 1.ch, 네, 데이터 1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에다가, 네, 점을 써서 멤버 접근 연산자를 써서 ch라는 멤버 변수에 접근해 가고 있고, 거기다가 a를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라인에, 네, %c로 데이터 1에 ch 조금 전에 집어넣었던 a 값을 출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A 값을 넣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D로 네, 데이터 1의 CNT, 즉 1바이트로 세팅되어져 있는 CH라는 값을 저장했을 때 4바이트로 세팅되어져 있는 CNT라는 값을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까를 보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리얼이라는 8바이트도 네, 같이 해보자. 출력해보자. 1바이트의 값을 넣었을 때 8바이트는 어떻게 반응하지? 한번 보자는 거죠. 네, 똑같은 패턴으로 24번 라인과 27번 라인에서 인티언 값을 넣었을 때 캐릭터는 또 더블은 어떻게? 다시 얘기하면 4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1바이트짜리 멤버는 어떻게 반응할까? 8바이트짜리 멤버는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7번 라인은 마찬가지로 8바이트짜리 실수를 집어넣었을 때 1바이트짜리 ch하고 4바이트짜리 cnt라는 멤버 변수들은 굳이 찍으라고 한다면 내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바른 데이터를 뭐 3.15, 759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네, CANT라는 변수를 찍었을 때 이걸 실제로 잘 보여줄 것인가? 네,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궁금한데, 이런 뭐 실험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저 위에 18번 라인에서는 둘 다 이제 8바이트가 그대로 찍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2번 라인에서는 네, A 값은 %C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알파벳 A가 나올 거고, 다음에 CNT 값은 그 알파벳 A를 네, 이제 그 ASCII 코드 값으로 변경한 형태. 이게 둘 다 어떻게 보면 캐릭터도 캐릭터 정수형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표시 형태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서 네, 제일 마지막에 뭐 한 8비트 정도, 8비트 정도는 숫자를 표시하고 그 위쪽으로 24비트 정도는 전부 다 0만 처리되어 있는 상태일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97이라고 A의 소문자 A의 ASCII 코드 값이 찍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수 형태를 찍어보면 이건 I의 표시 형태가 다르니까 그냥 디폴트 값으로 표시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같은 형태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NT에다 100을 집어넣어 놓고 네, 그것을 캐릭터로 출력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제일 마지막 비트 8개가 100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네, 97이 A일 때 100은 D가 되겠죠. 그래서 %C로 출력했을 때 D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CNT에다 값 집어넣었으니까 CNT 값 찍으면 그냥 100이 잘 출력되어 나올 거고, 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인티형과 더블형으로 다르니까 더블 형태는 디폴트 값으로 0이 출력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인제 정수 형태의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제일 앞에 ch의 값은 예상할 수 없는 n, 대문자 n이라는 값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뒤쪽에 8 비트에 대한 값을 굳이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일 최하위 비트 쪽의 8 비트를 굳이 어 이제 ASCII 코드 값을 변경해 가지고 네, 거기에 매칭되는 값이 아마 뭐 n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좀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CNT의 값은 네, 24 바이트에 표시된 값을 어 이제 퍼센트 D로 출력을 해 보니까 마이너스 59016222866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마이너스가 표시된 걸 보니 24 비트 중에 32 비트 중에 제일 최상위 비트 MSB 비트가 뭐 1로 표시되지 않았을까. 네, 우연치 않게인 거죠. 그래서 고렇게 지금 퍼센트 D로 바꾸면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더블 형태의 값은 원래대로 3.15679를 넣었던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체는 제일 마지막에 값을 넣었던 형태가 올바로 된 값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값 아니면 예상할 수 없는 값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전 슬라이드까지 해서 공용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구조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도 이제 변수이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배열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포인터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드밴스드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조체 배열을 먼저 보도록 하죠. 네, 구조체도 데이터형이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여러 개 모아 놓으면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조체 변수를 여러 개 모아 놓은 형태를 구조체 배열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구조체 배열에 대한 선언, 얘는 데이터형 쓰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구조체 태그명 정도 되겠죠. 구조체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명 쓰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 쓰고, 이렇게 하면 네, 구조체 배열을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보면 struct point라는 구조체를 만들어 놨고요. 네, int x, y 이렇게 해서 멤버 변수들을 int형으로 두 개 첨가시켰습니다. type define으로 struct point를 대문자 포인트로 바꿔놨고, 네, 제일 마지막 줄에서 포인트, 대문자 포인트라는 데이터형을 쓰면서 네,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방은 3개의 방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밑에 ARR이라는 배열의 전체 테두리 안에 지금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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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형 변수가 지금 총 6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테두리를 보면 네, x하고 y가 합쳐져서 ARR의 0번 방을 이루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x, y가 합쳐져서 ARR 1번 방,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ARR 2번 방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이 네, 앞에서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네, 8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 8바이트가 그냥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 거고 두 개의 집이 새들어 사는 집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네, 내가 혼자 살기엔 좀 큰데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좀 남는 방 하나를 새를 다시 놓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 한 지붕 안에 두 개의 집이 들어있는 형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 배열을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구조체 배열의 크기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만들어져 있는 구조체 배열에 대한 전체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구조체 자체, 구조체 변수의 크기는 멤버들 전체 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ARR 배열에 방 한 개의 멤버들은 X와 Y 인티형 변수 두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변수 한 개의 사이즈는 구조체 변수 한 개의 사이즈는 8바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이 8바이트짜리가 지금 3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배열 전체의 크기는 24바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다음으로 구조체 배열 초기화입니다. 이미 구조체의 초기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체를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이 구조체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초기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에 보면 일반적인 배열의 초기화 방식과 동일하다. 배열의 초기화 방식은 여러 개의 방들을 모두 다 초기화한다라는 생각으로 중괄호 안에 방 각각의 초기값을 집어넣어 주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방 한 개 한 개 한 개가 구조체 변수이기 때문에 방마다 또 다른 멤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의 형식에 맞게 0번 방에는 멤버들 0번 방에 들어있는 멤버들의 값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1번 방에 있는 멤버들의 값을 집어넣고 이렇게 차례차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설명을 보시면 구조체 멤버 변수 초기화에 쌍으로 초기값들을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예를 보면 int x, y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정수 두 개를 집어넣는 쌍으로 네, 한 개,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세 개를 넣으면 되는데 뭐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name이나 그다음에 year나 num이나 이렇게 멤버 변수의 타입이 다 다르다면 네, 그거에 맞게 쌍을 초입값의 쌍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에서 보는 것 같이 전체 중괄호를 묶고 구조체 한 개 한 개, 멤버 한 개 한 개의 값을 또 쌍으로 묶어서 중괄호를 묶으면 지금 세 번째 설명 보이는 것처럼 제일 바깥에 중괄호 가로 안에 그 구조체 멤버들의 초입값을 쌍으로 넣는 중괄호가 또 들어가는 형태로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뭐하고 비슷하게 그 아웃라인만 보면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 2차원 배열의 초기화하고 좀 비슷하게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네, 그런데 2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 자체가 같은 데이터형을 이루고 있는 변수들의 집합이니까요. 네, 이 구조체하고는 좀 원칙적으로 다르죠. 네, 구조체 안에 멤버들이 데이터 타입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는 어떤 것들은 문자를 넣었다가 어떤 것들은 병수 넣었다가 어떤 것들은 실수 넣었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좀 다른데 바깥의 아웃라인 보기에는 2차원 배열의 초기화와 비슷하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구조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배열은 앞에서 많이 연습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배열에다가 구조체 특성만 접목시키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정리는 한 번씩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다음은 구조체 배열의 사용인데요. 역시 배열의 사용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열을 공부할 때 포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포인터라고는 하고는 서로 상대방인 척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어, 구조체로 배열을 만들었으니까 그 배열을 각 방에 접근해 갈 때 뭘로 쓰면 된다? 네, 인덱스를 이용해서 포문을 이용한 인덱스를 쓰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각 방 안에 멤버 변수가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 멤버 변수에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인덱스 뒤쪽으로 멤버 접근 연산자를 사용하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보면 struct 포인트에 int x, int y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얘를 포인트로 type define 대문자 포인트로 type define 해놨습니다. 자, 그 밑에 대문자 포인트에다가 arr3 이렇게 해서 네, 구조체 배열 잡아놨고 네, 3,4, 10,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초기값들을 배열의 초기값들을 쭉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 i에서 폼은 컨트롤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0번 방에 x, y 값을 하나씩 집어넣고 있네. 값을 바꾸고 있네요. 그래서 ARR 0번 인덱스에 .x 이렇게 해서 ARR 0번 방 안에 있는 멤버 변수 x에 접근해 가고 있고 ARR 1.y 이렇게 해서 ARR 1번 방에 있는 y라는 멤버 변수에 접근해 가고 있죠. 자, 이것을 이렇게 일일이 다 하시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지금 포문을 이용해서 한 번에 자동으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네,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폼은 i가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도록 해놨고 ARR i번째 방에 .x에 i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어, 어떤 특수한 값들을 집어넣도록 i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3의 배수를 집어넣도록 코딩해 놨고요. 그 다음에 ARR i.y 이렇게 해서 i가 바뀌어갈 때 y 인덱스에는 네, 5의 배수가 들어가도록 자동으로 쭉 들어가도록 네, 이렇게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배열이 나온다. 그럼 배열이기 때문에 포문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구조체 배열에서 구조체의 멤버가 이제 문자 배열을 멤버 변수로 갖고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문자열의 주의사항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쵸? 문자를 처리할 때 배열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문자열에 대한 얘기 지지난주였나요? 네. 거기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기다 접목시키면 됩니다. 구조체라고 빼먹으면 안 돼. 예, 이렇게 뭐 주의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죠. 구조체의 멤버가 문자 배열일 경우에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자열에 문자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멤버인 문자열 각 방에 접근해야 한다. 라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조체 멤버 중에 문자열을 저장하는 배열이 있는 경우 자 지금 예를 보면 스튜던트 타입에 name이라는 배열이 캐릭터형으로 잡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데이터형으로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 안에 name이라는 그 배열에다가 문자 배열에다가 이름을 집어 넣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름의 스펠이 틀려져서 잘못 입력되어져 스펠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네, 문자열 전체를 바꾸는 일들, 배열의 이름에다가 문자열 전체를 바꾸는 일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름이 잘못 들어가서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 하나씩 밀리거나 해서 이름 전체를 바꿀 때 배열의 이름은 뭐 문자열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형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제를 계속 볼게요. 네, struct, student, std2 이렇게 해서 방 크기 두 개를 잡아놓고 하나는 탐의 100점, 90점 이렇게 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앨리스의 90점, 100점을 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멤버 변수가 인트로 3개, 그다음에 더블로 1개 있는데 이렇게 3개만 이름하고 국어하고 영어만 주어도 되나요? 자, 이 앞에서부터 끊어서 주고 있고 뒤쪽에는 이건 없어도 돼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 부분에 있는 애들, 후반부 쪽에 있는 멤버들에게 만약에 값이 필요 없는 경우다. 하면 이렇게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탐은 name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100은 KOR에 들어갈 거고, ENG에는 90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방에는 STD 1번 방에는 name에 앨리스가 들어갈 거고, KOR에 90점, 그 다음에 ENG에 100점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은 다음에 잘 봤더니 탐이라는 애의 이름이 김인데 탐으로 잘못 썼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손을 쓰다 보니까 좀 잘못 썼나 보죠. 그래서 탐이라고 잘못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0번 방에 있는 네임 배열에다가 탐을 김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 표시된 것처럼 김이라고 주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문자에서 배열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네, 주소다. 배열의 시작 주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상수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name는 kim만 봤을 때 상수에다가 상수를 집어넣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다. 배열에서. 문자 배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문자 배열이 멤버 변수로 참여하고 있는 구조체도 예외는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여기다가 지금 name에다가 0번 방에 있는 name 배열에다가 김이라는 얘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네, 밑에 지금 그 연두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네, 문자열 처리 함수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std 0번 방 name에다가 김을 집어넣기 위해서 str copy라고 하는 네, 문자열 처리 함수를 써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각 방을 하나씩 문자열 처리 함수를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네, std 0번 방 name 0번 방에 문자 한 개를 바꾸는 일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는 std 0번 방에 name.1번 방에 name 1번 인덱스에 또 다른 문자 값을 집어넣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방을 접근해서 문자 한 개를 바꾸던지 아니면 문자열 처리 함수를 써서 문자열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구조체 배열의 예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인에 샵 인클루드 있고요. 4번 라인에 lecture라고 하는 구조체를 정의했는데 네, 6번 라인에 name 20바이트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라인에 type, 그 다음에 8번에 credit, 그 다음에 9번 라인에 hours 이렇게 해서 구조체 멤버들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라인에 렉처를 스트럭트를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렉처라고 주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라인에 네, 포인터 배열 형태로 교양, 일반 선택,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이런 것들을 네, 나열해서 주었습니다. 14번 라인에 역시 포인터 배열의 형태로 네, 헤드라고 이름을 주었고 강좌명, 그다음에 강좌 구분, 학점, 치수 이렇게 네, 문자열들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걸 보면 문자열을 뭘로 저장한 거예요? 포인터 변수에 연결해서 저장한 거죠. 자, 메인 함수 있고요. 19번 라인에 렉처 코스라고 해서 구조체 배열을 만들어 놨고 네, 구조체가 인간과 사회, 경제학 개론, 자료구조, 모바일 프로그래밍, 고급 C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목을 이렇게 어, 저 위에 타입과 크레딧과 시수까지 해가지고 네, 초입값을 쭉 줬습니다. 그러면 네, 코스라고 하는 배열의 크기는 5가 될 거고요. 25번 라인에서 네, ARY 사이즈 이렇게 해서 배열 전체 사이즈를 구하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한 연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7번 라인에서 배열 크기 이렇게 해서 %D로 출력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배열 사이즈를 구한 ARY 사이즈 변수를 넣어서 출력하고 있고요. 28번 라인에서 네, printf 12줄짜리 네, 문자를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에 0번 이렇게 줬으니까 헤드의 0번에는 강좌명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들어있을 거고요. 주소가 들어있을 거고 헤드 1번에는 강좌 구분, 헤드 2번에는 학점, 헤드 3번에는 시수라고 하는 이 문자열들 출력하는 문자열들의 인덱스를 쭉 출력하는 네, printf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0번 라인에서 폼을 돌리고 있는데 i라는 변수가 0부터 어레이 사이즈까지 그래서 조금 전에 배열의 크기까지 1씩 증가하는 폼은 만들어 놨고 자, 중괄호 없이 그냥 중괄호가 아니고 한 줄밖에 안 되는군요. printf로 네, %16s 그다음에 10s 그다음에 od 이렇게 해 가지고 코스 이름 네, 강좌명이겠죠. 코스 이름 그다음에 렉처에 어, 네, 렉처에 보면 렉처라는 뭐죠, 저게? 렉처라는 그 포인터 배열이죠, 그렇죠? 포인터 배열 안에 타입에 대한 값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에 i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i가 0일 때 렉처의 0번 방에 들어있는 타입이 출력이 될 겁니다. 렉처의 0번 방에는 인간과 사이가 들어있는 그 부분인데 타입에는 지금 0이 들어가 있겠죠. 그쵸? 강좌 구분에는 0이 들어가 있으니까 0이 출력될 거고요. 두 번째 코스 i번째 방에 크레딧이라고 했으니까 인간과 사회의 학점 몇 학점짜리인지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스의 어 코스에 hou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간과 사이가 몇 시수짜리인지도 출력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16S, 퍼센트 10D, 퍼센트 5D, 5D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포문에 있는 포문을 이용해서 구조체 배열을 쭉 출력하도록 해 놨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체 배열을 만들어서 포문과 함께 다양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쭉 출력할 수 있겠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차는 이렇게 마칠 건데요. 좀 길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조체 배열과 그다음에 구조체 배열의 사용에 대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실습 예제를 한 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예제입니다. 학생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아서 스캐너프로 입력받아서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 3명을 학생은 3명으로 제한하라고 했고요. 학생 정보는 구조체 정보를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앞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네. 앞에는 과목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여기는 이제 과목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으라고 했는데 이 세 개를 입력받아서 총점과 평균을 구해서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점과 평균도 학생 구조체의 멤버 변수로 참가시켜라.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총점과 평균도 한꺼번에 쫙 출력해라. 뭐 이런 형태이겠죠. 네, 여러분 앞에 예제를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꼭 풀어보시고 마지막 시간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수고했습니다.